안녕하세요. 정보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이버 윤리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중간중간 욕설과 같은 과격한 표현이 수시로 등장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이버 윤리의 개념과 필요성을 안다. 둘째,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사이버 윤리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럼 사이버 윤리와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배우러 가볼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가벼운 테스트를 해봅시다. 인터넷에 악플을 쓴 적이 있나요?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연예인에 관한 기사를 한 번쯤은 접해봤을 텐데요. 그런 기사를 접하고도 악플을 쓰는 사람은 없겠죠? 선생님은 매년 친구들끼리 엽사를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학생들을 봤어요. 어쩜 그리 노는 패턴이 똑같은지 매년 있더라고요. 혹시 저도 찍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 있나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사진을 찍으면 개정색을 하세요. 그냥 정색 말고 개정색. 당연히 본인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되겠죠? 이건 왠지 대부분의 학생이 동그라미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욕하고 악플 다는 행위,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사이버 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윤리란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공간,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을 사이버 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임,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등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가상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윤리는 왜 필요할까요? 선생님이 사이버 윤리 파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경각심 때문이에요. 인터넷의 특징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인터넷 예절인 사이버 윤리를 지켜야 하는데 매일 사용하다 보니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어요. 사이버 윤리의 필요성을 인터넷의 특징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거 먼저 살펴볼게요. 넷째, 익명성으로 인한 사이버 폭력을 야기한다. 가상 공간에서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센 척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익명성 뒤에 숨어 악플을 단다거나 욕을 하는 등 사이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완전 삭제가 어렵다. 친구들끼리 엽사를 찍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내 엽사를 삭제하는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다른 친구가 내 사진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휴지통에서 사진을 복구하거나 클라우드, 이메일 등의 사진을 미리 보내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파일이 만들어지면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이버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 전파력이 빠르다. 단톡방에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시나요? 단톡방에 사진, 음악, 영상 등을 공유했을 때
각각의 사람들이 또 공유하고 또 공유하면 순식간에 퍼지겠죠? 사람들이 부적절한 내용을 스스로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사이버 윤리를 지킨다면 전파력을 막을 수도 있겠네요. 첫째,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인터넷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도 문제지만 학교 폭력이 24시간 접근 가능한 사이버 폭력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학교 폭력은 사이버 폭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99.99999%랍니다. 사이버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야기될 수 있어 우리는 반드시 사이버 윤리를 의무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그럼 사이버 폭력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볼까요? 먼저 사이버 폭력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으로써 신체적 폭력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폭력과는 달리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버 폭력의 형태로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집단 따돌림,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사이버 폭력의 형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 욕설, 패드립, 모욕 등 언어를 이용한 폭력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죠? 선생님이 실제 게임에서 벌어졌던 사이버 언어폭력 상황 중에서 제일 약한 수위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볼까요? 어때요? 익숙한 상황인가요? 욕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입에 그렇게 잘 달라붙어요. 욕 수위도 점점 세지고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입이 걸레가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이에는 욕 잘하는 게 세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그거 다 허세처럼 느껴져요. 선생님이 진짜 욕 잘할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욕을 안 하거든요. 입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든 어르신들이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진짜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어요. 욕을 시작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허세가 아니라 진짜 아우라 풍기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스스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예시는 선생님이 학교폭력 체험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캡처한 것인데요. 예전에 배운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다른 사람을 공공연하게 비방하는 행위, 진짜 나쁜 행위예요. 이 예시를 보면 사이버 언어폭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사이버 폭력이 무서운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버 폭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렇게 대놓고 저격하면 인터넷에서 매장당해요.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만큼은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로 사이버 집단 따돌림입니다.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알겠죠? 사이버 집단 따돌림은
실제 학교폭력과 동반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서 학교 밖에서도 괴롭히는 거죠. 이 예시도 학교폭력 체험 어플에서 선생님이 직접 당한 내용을 캡처한 것인데요. 역시나 언어폭력이 함께 수반되어 있죠. 그리고 버스에 혼자 앉히자는 괴롭힘을 작당모의 하고 있네요. 먹을 거 삥도 뜯으려고 하고요. 선생님이 개학 첫날부터 누누이 강조하고 단속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싫으면 안 놀면 그만인데 꼭 괴롭히는 잡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꼴 못 봅니다. 똑같이 말고 5배로 되갚아 줄 거예요. 피해 학생 입장에 서서 대신 처리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학교에 올라왔으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초등학교 때 감정에 이끌려서 사이가 안 좋은 학생이 있다고 괴롭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놀지 마세요. 진짜 학교폭력 일어나면 가만 안 둡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괴롭혔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잘 나가. 나는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기 위해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를 괴롭히네? 아니면 나중에 내가 취직을 했는데 내가 괴롭혔던 친구가 내 상사네? 아니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사람 가족 중에 내가 괴롭혔던 친구가 있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인터넷에 이런 글도 올라온 적이 많고요.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본인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거나 하지 마세요. 특히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셔야 할 겁니다. 선생님 뒤끝 진짜 많거든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글, 사진, 그림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인데요. 집착하고 염탐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 여친, 전 남친 또는 핫한 SNS 스타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염탐한 적이 있나요?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이 사람이 오늘은 뭐 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질투하고 순수한 팬심으로 SNS를 구경하는 것은 괜찮은데 상대방에게 이처럼 연락을 한다. 그럼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뭐해? 기다릴게. 이 사람 누구야? 이런 글을 받는 상대방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스토킹 피해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당할 수 있습니다. 종종 뉴스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스토킹 협박에 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 스토킹,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선생님이 사이버 폭력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이라고 하죠.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에 대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수 정준영 사건, 엠번방 사건 등 음란물 유포에 대한 뉴스가 수시로 뜨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이버 성폭력 수업을 하면서 환멸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가르치는 내용은 매년 똑같은데 예시가 본의 아니게 매년 업데이트 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옛날 예시로 수업을 해야 되겠지만 항상 매년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사건이 크게 터집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집단 성폭행으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다는 기사도 보이고요. 뉴스에 수시로 성에 관한 기사가 뜨는 걸 볼 때마다 아, 진짜 성에 환장한 새끼들이 이렇게 많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저렇게 쓰레기처럼 사는 건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선생님이 학교폭력 체험 어플의 일부분과 한국사 강사 이다진님이 인스타 DM으로 성희롱 당한 내용을 박제해 놓은 것을 캡처한 것인데요. 내용을 입에 담기도 싫으니까 띄어만 놓을게요. 만약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면 창피해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신고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사이버 폭력을 당한 내용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상대방이 글을 지우면 끝나요.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면 그 부분을 즉시 캡처한 후에 화면에 나와 있는 곳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담임 선생님께 캡처한 것을 들고 가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이버 윤리와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사이버 윤리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이버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지 사이버 윤리 실천 방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며 보호한다. 둘째,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셋째,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넷째,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다섯째,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여섯째,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아이디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일곱째,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덟째,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아홉째,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번째, 네티즌 윤리 강령 실천을 통하여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이제 마지막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예시로 활용했던 학교폭력 체험 어플을 풀 버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거나 마음이 여린 친구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학교폭력 체험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것 같은 학생은 3분 뒤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야,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오늘은 선생님과 사이버 윤리란 무엇인지,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이버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배워보았습니다. 사이버 윤리를 잘 실천해서 올바른 정보사회 구성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